어,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게 진행하면서 설명하면서 진행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게, 이게 한번 그냥 시도니까 뭐가 더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맨날 영상을 녹화해 놓고 나서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그때그때 중간중간마다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방식을 한번 해봤고요. 이게 사무실에서 하면은 조금 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데 사무실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개인 작업실이라서 조금 더 이렇게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디자인을 하게 돼서 정확히 원래 하는 것처럼 빠르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한번 진행을 한번 해서 다음번에 조금 더 괜찮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영상 만드는 걸 연습 삼아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배열을 할 때 일단은 가마비를 많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버커링과 가마비를 어느 정도 내가 배열할 때 미리 맞춰놓는, 대부분 사람들이 배열할 때 미리 맞춰놓겠죠. 근데 저는 특히나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디자인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미리 배열을 해놓고 나서 여기서 미세 조정을 한번 먼저 들어가요. 이 공정이 없으면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뭐 교도나 반부로 넓히고 맞추고 하는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 공정에서 될 수 있는 한 내가 원하는 부위의 교합점도 만들어 놓고 필요한 부분이면은 조금 더 메워 놓고 불필요한 부분은 좀 없애고 하는 과정을 이 공정에서 많이 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 케이스는 파이널 디자인이 주된 그게 아니라 그 커스텀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케이스거든요. 패스 4개가 다 틀어져 있는 상태였고 임플란트가 그 다음에 그 지금도 임플란트 아래쪽 위치를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로 패스가 틀어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뼈만 찾아가지고 심은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케이스였는데 그나마 치환 길이가 좀 길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소화를 해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치환 길이가 짧아버리면은 쉽지 않아요. 치환 길이가 짧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했던 영상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또 이런 케이스는 빨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 커스텀을 녹화하는 거를 이제 깜빡하고 못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그걸로 파이널 디자인으로 와서 사실은 커스텀 하면서 이런 공연들을 설명했으면은 좀 더 이 케이스가 왜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커스텀 할 때 고민했던 부분들은 끝나 있고 이제 파이널 디자인은 사실상 커스텀에서 했던 고민을 이제 덜어주니까 지금 굉장히 자기 위치에서 어떤 지축이나 감압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맞춰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커스텀 할 때 상황을 봤으면은 케이스가 굉장히 난해하다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맞춰놓고 나서 제가 이거 마진 연결하고요. 마진 연결하면은 사실은 지축을 맞춰놓고 나면
식으로 마진이 제가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붙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치축을 맞춰가지고 교환면에서의 어떤 방향들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아랫부분을 임플란트 정중앙에 위치시켜가지고 나중에 교환면을 이렇게 디자인할 것이냐. 이게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건 자유인데, 저는 사실은 가마비를 먼저 맞춰놓고 나서 교환면을 별로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랫부분 치축을 잡아내는 게 조금 더 편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마진을 붙여놓고 나서 이렇게 파닉 베이스가 있으면 파닉 베이스를 먼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런 삽입 방향이 만약에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건 아까 삽입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삽입 방향을 설정하고 나서 컨택 잘라내기를 합니다. 컨택 잘라내기를 삽입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하면은 사실은 컴퓨터가 생각하는 그런 삽입 방향은 우리들이 원하는 삽입 방향과 굉장히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삽입 방향을 먼저 잡아놓고 나서 컨택 자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컨택을 자르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배열하면서 포기했던 부분, 임플란트 정중앙에서 나와서 치아가 배열되는 이런 느낌의 상황들을 지금 맞춰주는 거죠. 사실은 컨택 잘라내고 나와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본인들마다 나는 이 방식이 좋다, 저 방식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이게 디자인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좋은 점은 이렇게 파닉 베이스 있는 부분들을 오베이트로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PD에 맞춰갖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그 나중에 녹화할 때보다는 이 지금 상황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0.5mm 정도 저는 이렇게 파닉 베이스를 눌리게 하고, 사실은 이렇게 그냥 불규칙하게 이렇게 마진이 형성이 되면은 사실은 규칙적인 마진으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 부분이 덜 눌리면은 다른 부분이 좀 올라오니까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드러운 오베이트 느낌의 마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진을 만들어 주고, 또 똑같이 뒤쪽 부분들도 측경부에 의해서 이렇게 임플란트 정중앙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좀 다듬죠. 근데 이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다듬을 때 이 추가 삭제로 100% 다듬기에는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느낌대로 많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좀 툭툭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반부에서 고정을 잡고, 치경부가 너무 급격하게 프로파일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 위치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프로파일을 잡아놓고 나서 이렇게 반부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맞추는 게 조금 더 디자인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위들은 부드럽게 이행을 시켜주면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치아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치관 길이가 이렇게 길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해요. 이거를 그냥 루트 폼으로 만들까, 아니면은 그냥 쉐이드로만 어떤 분배된 느낌을 줄까, 아니면 그것도 싫어하는 환자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의 성향과 치과 원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바라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는 원장님들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치아를 디자인해 놓으면 조금 더 이쁜 것 같다 하고 그냥 설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설득을 한 방식에 의해서 이런 루트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경향이 있죠. 아까 잡아당길 때 지축이 좀 틀어졌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축도 좀 맞춰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녹화를 하면서 하니까 녹음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잘라내기 할 때 예를 들어 잘라낼 부분이 있는데 잘라내기 할 때 불편해지는 부분이 생기네요. 그냥 말을 하다가 말이 중간에 끊겨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잇몸으로 올려놓고 정면에서 보면은 잇몸 태초가 많이 됐지만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긴 부분은 잇몸 지연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구치부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잇몸 지연까지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가상교합기를 한번 봐야죠. 가상교합기 볼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수동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전압으로 따갖고 올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스스로가 편한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맞춰놓고 나서 수동에서 약간 잘못되어 있는 느낌이 나면은 0점을 좀 더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졌다. 이건 많이 떨어져 있죠. 하악 치아가 35, 36, 37이 리버스, 약간 리버스 느낌의 망곡이, 스피 망곡이 좀 안 잡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합치를 다시 하면 좋은데 환자의 비용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정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전에 초창기에는 원장님한테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소장님이 공짜로 해주실 거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그 뒤로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합 운동을 시키고 나면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물리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후방 운동에 대한 부분은 이게 리트로전에 과연 정확히 재현을 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후방 운동이 정말 많은 경우는 후방 운동에 대한 그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삭제하고, 이 경우는 진짜 리트로전의 양만큼만 되니까 그냥 하는 걸로, 잘라내기 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잘라내고 나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부자연스럽게 치아 모양 같지 않은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부드럽게 이행을 시켜주고, 그러면 좀 더 모양새가 나오는 상태가 됐고, 그러면 잘라내기를 하면은 이렇게 잘라집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임플란트 깊이도 그렇고 패스도 그렇고, 패스가 어떠냐면은 패스를 보여주자면은 이런 식의 패스가 잡혀 있어요. 지금 자, 버컬, 굉장히 버컬, 그 다음에 디스탈에서 메디알로 나오는, 이거는 디스탈로 뻗쳐져 있는
이런 식의 4개의 임플란트가 다 제각각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패스를 갖고 있어서 제가 SCRP로 작업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3, 4번 때문에. 그래서 바로 완성을 하지 않고 템퍼럴리를 좀 사용해 보자 라고 아닌가? 이건 원장님이 직접 템퍼럴리로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커스텀 할 때 아까 그런 패스를 이런 식으로 커스텀을 작업했고 크라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MMA로 나가기로 했고요. 사진은 PMMA라서 조금 더 러프하게 잘라내기도 했고 약간 파이널보다는 좀 더 내면을 빡빡하게 하기도 했고요. 중간에 파이널로 붙여놓으면 안 되니까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변형이 나올 텐데, 사실은 템포럴리가 아닐 경우라면은 이제 파이널 고처리라면은 이 정도의 연결 부위를 두껍게 하지 않는데 템포럴리는 강도가 좀 약하죠. 파이널보다는. 그래서 좀 더 튼튼하게 빨았다 해서 조금 두껍게 형성해 갖고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나 정치부에서는 많이 두껍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빨리 결정을 못 내릴 경우에는 이 PMMA를 가지고 한 3개월, 뭐 5개월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강도 보강을 조인트에서 많이 해줍니다. 해주고 나면은 이제 조인트가 많이 부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한 번 더 가운데 막대기를 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도를 보강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직접 디자인을 하면서 녹화해서 빠르게 함께 하지 않고 디자인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5개 디자인하는데 설명하면서 천천히 해도 한 17분이면 작업이 끝나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하느라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